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왕현종 교수님께서 19세기 고부지역 수리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19세기 고부 지역 수리 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원주 캠퍼스에 역사문화학과라고 신촌사학과하고 달리 별도의 그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 머릿말과 본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진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도 고부 지방은 조선 후기 이래 농법의 발달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북 평야를 중심으로 한 대평원 지대이며 수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온난하여 굴지의 쌀 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라도 일대 호남의 거점 지역으로서 고부군이 언급되고 있고, 반면에 조선왕조 국가의 다양한 부세 부가와 수탈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고부군 지역의 민중 봉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부 농민 봉기는 조선국가의 부세 수탈, 특히 수리시설의 불법적인 확충과 부당한 수세로 인해서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웠고, 이것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고부 봉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제가 그 연구 상황을 보니까 1958년에 김영섭 선생님이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주기적으로 연구가 되지 못하고 1994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그런 연구가 집중되어 있던 반면에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의 그 발표회가 오래간만에 고부 그리고 만석보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학술대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부 농민 봉기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약간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그 1914년에 그 일제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서 고부군이 이제 정읍으로 흡수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인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부 농민 봉기와 그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19세기 고부 지역의 수리 시설과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각종 재현과 보호 시설에 관한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관한 여러 보고서들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고부 지역의 궁장토라고 하는 궁중에서 여러 개의 장토가 있는데 그것이 집중화된 지역이 고부입니다. 더군다나 전북 일원에서는 균전 수도라고 하는 그런 여러 지역에 걸친 궁장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장토의 도세와 확대 과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루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부 지역의 수세 관계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당시 1894년에 폐단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밝혀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부 지역의 만석보 보세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개 주요한 사료가 네 가지 종류로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서입니다. 1894년 4월 달에 이루어진 보고서인데 여기는 고부읍의 폐단에 대해서 7가지의 그 폐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결, 두 번째 전운소의 양념이를 모두 더하여 생긴 부족분을 이제 보충하는 것 등 이렇게 나열하면서 여섯 번째 만석보의 수세와 파랑보의 수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그 수세를 부과하고 또 보호의 수축과 관련해서 3년 동안 면세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3년째 되는 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밖에 고부 농민 봉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 조병갑의 수탈 등 여러 이섭배들의 징치까지 포함한 보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고부읍에서의 7가지 큰 폐단이 지적된 것이 안핵사의 보고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감영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이렇게 강제로 동원해서 볼을 쌓았고 전답이 수천석이었는데 각 마치기마다 조세 5줄 거쳐서 수천석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해서 여러 민들이 모여서 소장을 올린 사람이 전녹두였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전라감영의 보고서는 안핵사의 보고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세한 그 조사 보고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석보의 폐단을 지적한 것은 농민 봉기가 2차 봉기에서 전봉준이 이제 잡히 이후에 1895년 2월 9일에 서울에서 건설재판소에서 신문 받을 때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밑줄 친 바와 같이 하나는 민부 아래 볼을 쌓고 늑정으로 민간에 전령하여 상답은 한 두락당 2두의 세를 거두고 하답의 경우에는 한 두락당 1두의 세를 거두니 도합조가 700여 석에 이른다라고 하는 폐단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상인의 그 보고서인데 일본 상인 파계생이 94년 음력 4월 달에 보고한 것입니다. 세미를 징수할 때 그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민심이 불온하였다. 그래서 같은 해 9월 10월 경에 이제 보의 세를 거뒀는데 수리를 빙자하여서 하천의 보를 막아 매회마다 수세를 강제로 받아들이 있었고 이 민원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재원의 수세로 강제로 징수해 놓은 벼가 1,400여석에 달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봉준이 700여석의 세미를 적치해 놓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만석보 수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당한 세금을 이제 그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이 되는 고부에서의 수리 시설과 보세의 수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파트인데요. 조선 후기 이래 고부 지역의 재현과 보의 설치와 운영의 위기에 대한 첫 번째 챕터에서 고부 지역의 재현 보의 설치와 보세의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의 그 재현의 숫자인데요. 조금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경상도가 1765개소로 제일 큰데 전라도의 경우 936개소이고 그것이 현존의 그 숫자는 경상도는 폐지된 게 많은 대신에 전라도는 그렇지 않고 비교적 적어서 912개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19세기 초의 보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전라도 일원의 재원의 숫자가 나오는데 13번째 칸에 보면은 고구가 23개의 재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재원은 18세기나 19세기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23개의 재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요즘 쓰는 이름들하고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두세 개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현재 어떤 그 이를테면 1910년대의 기록이나 혹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역으로 추정했을 때 이제 위치 비정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비정이 되지 못한다 이런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914년 일제 초기의 보고에 의하면 고부에서 23개의 재원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축이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 10년대 초반에 2개를 수축했다. 그렇게 된 기록으로 봐서는 1910년대까지도 23개의 재원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부군 지도와 1917년 토지조사 사업 시기에 그 제작된 지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요 그 양쪽에 있는 것은 고부면의 해당 지역의 지도이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은 1872년에 고부읍 지도에서 뭐 그 율지라든가 여기 서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이고요. 여기 그 가운데 있는 건 개편된 이제 개편되기 전에 담내면에 여기 예동이 있고 2개의 강물줄기가 이제 합해지는 이렇게 돼 있고 만석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72년 당시에는 구보만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 이전에 뭐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겠고요. 지적도에서 아니 그 1917년에 고부면의 지도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부면 지도만 봐서 그런데 하여튼 그 전체 정읍의 지도에서도 만석보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홍성덕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그런 그 동진 수리조합과 관련된 지도에서 표시된 것이 나오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은 이제 1870년대하고 80년대 이 지역에 여러 흉년과 진답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례궁을 비롯한 여러 궁방들이 진전 개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1850년대에 고부군의 여러 폐단에 대한 암행어사의 보고서들이 한 2개 정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852년에 당시 자유정이었던 이헌구가 전라도 일대의 그 수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도의 제어는 대개 농사가 수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초봄에 수축을 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궁방과 각 아문에서 중간에 보시면요. 잘 안 나오는데. 중간에 그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되면 기존의 그 재원들을 보호를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류에 물을 끊고 보를 만들 때는 또 관계 원근이나 다소나 흉년, 풍년을 가리지 않고 그 전체 지역에다가 총수로 잡아서 세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걸맞게 목리 지역이라고 하는 혜택을 받는 지역에 수세를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그 다음에 1857년에 전라우도 암행어사 성이호의 그 보고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촌민을 위협해서 부역을 독촉하고 심지어는 그 한 푼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누백년 내려온 민보를 늑탈한다. 그리고 보안의 원근이나 상하, 목리 여부를 논하지 않고 그 답의 고두수에 따라서 매 두락당 1두 적어도 8생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수세 부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얘기했듯이 매 두락당 2두 혹은 하답의 1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 적지만 1850년대 철종연간에 이런 관행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고부 지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역시 이 지역이 전라도 지역의 그 미국 무역에서 밀무역지대로 되고 또 부산을 통해서 일본에 유출이 되는데 전라도산이 7할이고 경상도산이 3할일 정도로 전라도 지역에 쌀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알 수 있고 또 고부에는 4개의 주요한 포구가 있어서 그곳을 집중 매개로 해서 그 미국의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줄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당시에 1880년대 명례궁에서는 흥덕 일대에 이런 포구들 중심으로 해서 객주 여각을 장악하고 또 그 주변에 진전에 대해서 일정의 그 돈을 내긴 했지만 지역민을 동원해서 진답을 명례궁의 토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870년대 말에 전라어사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파견돼서 전체적인 비리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군수 이순의 비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리 내역이 있는데 그 추가로 이렇게 그 수탈을 해서 이 그 전 군수가 이런 수탈한 것을 토지를 부당하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부에 20석 14두락 또 태인의 9석 15두락을 불법적인 그 수탈의 그 돈으로 샀습니다. 그것을 어윤중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석공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간의 비리가 횡행하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쌀의 그 유출에 관여하거나 이런 비리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요 제목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 1880년대 말에
명례궁 장토가 이 지역에 그 설치가 되는데 흥덕의 그 8개 면, 그리고 고부군의 부안면, 고창현, 무장현, 부안군 등 226결이라 되는 엄청난 토지를 개간을 빌미로 해서 그 명례궁 장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두락으로는 5,383 두락에 이를 정도고 대부분이 답의 형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례궁 장토의 혼탈 입지라고 하는 문제가 1888년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대의 현안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1891년에 전주의 토인 김창석이라는 사람이 전주 김제 금구 태인 부안 옥구 인피 등 7개의 읍에 대해서 명례 똑같은 형태로 명례궁을 주로 이제 그 동원을 해갖고 균전수도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토지가 진전화돼 있고 일부는 일반 민인들의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이것을 면세라고 하는 이제 특혜를 받게 해준다라고 해서 3년 동안 개간을 해갖고 91년부터 93년까지 개간을 하는데 93년 이후에 94년에 이제 면세가 끝나고 수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93년에 1년 땡겨서 수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1888년에 흥덕과 고부 일대의 명례궁 장토 5개 지역, 그리고 91년부터 확대된 균전 수도의 전주 등 7개 지역. 그래서 보통 열 몇 개의 지역의 명례궁 장토와 균전이라는 문제가 1894년에 농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토지 문제로 제기가 됐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94년에 정리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균전수도 문제가 수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인들의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강탈하거나 투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된 수탈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진한 문제들이 1898년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 98년과 99년에 이 지역의 밀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은 1907년 8년에 일본의 국유지 조사를 통해서 일부 해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론에서 제기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 지역의 그 조세 수치 상황은 강년도에 제작이 된 전라도 고부군 이를테면 뭐 계산현, 수조안, 뭐 그 갑오년 수조안, 뭐 이런 식의 장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표는 좀 앞부분과 뒷부분을 자른 건데요. 실제 그 발표문에 27쪽에 보시면 전체 수조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원장부 결총이라고 해서 원래 그 양정을 통해서 파악한 8,819결의 그 전답이 있는데 결이 있는데 그 중간에 면세, 부 뭐 등등의 명목을 빼고 진전도 빼고 하면서 맨 나중에 나온 실전답이 1191하고 3970여 결 이렇게 돼서 전체가 한 5천여 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토지 조사했을 때 그 이전에 양전을 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58.6%가 줄어든 거.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이제 그 조세 부과가 되고 40%는 이제 누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공토와 사토의 문제로 되어 있는데 1890년대에 그 고부군 지역의 여러 궁방의 문제가 좀 하나의 일목요연한 표로 만들면 충운부나 육상궁이나 용동궁이나 명례궁 등등의 그 궁방의 전답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흥덕현을 중심으로 한 명례궁 장토 또 기로소의 둔전 뭐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답을 다 포함해서 전체 고부군의 실전답에 비해서 약 8.4% 그 답을 중심으로 했을 때 10% 이상의 공장토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궁방을 중심으로 해서 왕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고부군의 여러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매점하고 수세뿐만 아니라 도세를 받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감사 김학진이 1894년에 균존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서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균존수도는 1876년에 흉년으로 인한 진전화된 토지, 88년에 무자년의 흉년으로 인한 진전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간한다라는 명목을 가졌는데 그 진전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작대에 있는 토지도 혼탈입이 돼서 다 포함이 돼 있었고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유권이 이제 균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 민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를 소유권도 처분하고 그다음에 도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세를 받을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진전이 언제 되었는가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존수도 문제 등 궁장토의 일반 민인에 대한 토지 침탈이라는 문제가 1894년 7월 8월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그 본문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처음에 만석부의 수세 문제가 어떻게 당시 1894년에 각각의 당사자들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 점을 부각시켜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80년대 이후의 흉년 과정에서 궁장토가 어떻게 침탈해 오는가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부 지역의 조세 체계에서 이런 면세결, 면부결, 그다음에 진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해결을 위해서 고부 농민봉기 또 동학의 농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현종 교수님께서 19세기 고부 지역 수리 시설 현황과 만석보 수세 징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고부봉기 자체에 관한 연구가 조금 이루어졌는데 실제 사회 경제적인 배경, 원인에 관한 논의는 최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주제의 경우에는 또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지난한 작업인데 왕현준 교수님께서 정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또 연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왕현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